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순례, 그러니까 천주교 순례길입니다. 1993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 길을 걷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루트도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루트만 해도요. 제가 간 곳은 일명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생장 피에드포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선 보통 생장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도시에서 시작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800km를 걸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와. 그런데 이 스페인을 거쳐가는 길만 해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라곤 길이 있고 북부 까미노 데 노르테라고 해서 북부 지방을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까미노 포르투게스라서 포르투갈에서 가는 길이 있고 프랑스에도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방법도 다양해서 걸어서도 갈 수 있지만 자전거로 전 구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갔던 그 길의 시작은 바로 피레네 산맥에서부터였습니다. 이 길은 일명 그 나폴레옹 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이 과거에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했을 때 그 나폴레옹의 부대가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갔다 그래요. 네네네네. 역사책에서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길은 알고는 못 간다고 할 정도로 힘든 길입니다. 저도 정말 몰랐기 때문에 정말 몰라서 용감하게 용감할 수 있는. 도전을 했는데 무려 12시간 동안 끝없이 등산을 우와. 해서 산맥을 넘었고요. 그러나 이거 아마 제가 직접 찍은 영상들을 함께 보시고 이야.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힘든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래서- 오르막이네. 계속. 네, 계속 오. 오르막이고 내리막이고 뭐 끝도 없이 이제 길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진짜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막만 힘든 게 아니라 내리막이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바로 못 내려오고 뒤로 내려갑니다. 근데 뒤로 그렇게 뭐 한 5km를 걸어서 그 가파른 경사를 내려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진짜 다시는 그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힘든 과정이었지만 아마 이런 풍경을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스페인으로 국경을 두 발로 넘어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어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순례길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고비였을 수도 있겠군요. 네, 사실 이거 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모든 게 쉬워집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길로 넘어가면 여기는 바로 그 나바라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스페인에서 첫 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티아고 길 중에 프렌치 루트는 이름만 프렌치지 사실 그 나머지 기간은 모두 스페인 북쪽을 지나가는데 그 스페인의 17개 그 자치주 중에서 4개의 주를 지나가고요. 첫 번째가 바로 나바라라는 주인데요. 이곳은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녹음이 짙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떤 녹색빛 사이를 계속 걸어가는데 여기는 와. 느낌이 또 다르군요.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가방 위에 우의를 입은 네. 모습을 보실 텐데 굉장히 춥고 힘들지만 어디서도 보지 못한 초록빛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 그 사진에서 아까 보셨던 와. 그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많습니다. 나바라는 해밍웨이가 정말 사랑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라는 소설도 거기서 탄생했고 그 안에 네. 빰플로라는 도시에서 산페르민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텐데 소들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뛰는 그 축제 아, 예. 네, 산페르멘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하나였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고라고 꼽기도 합니다. 이 나바라를 이제 지나가면서는 이제 일단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내가 갈 수 있을까? 왜냐면 한 번도 하루에 20km, 30km씩 매일매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놀라게 되죠. 그런데 여기를 지나고 나서 다음에 만나는 곳이 바로 리오하라는 지역입니다. 리오하는 또 스페인의 자치주인데요. 이곳은 이제 가까워지면 질수록 눈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포도밭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와인 생산지가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또 그래서 다르네요. 정말 끝도 없이 아름다운 포도밭이 이야,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 와. 네, 진짜 이거 제가 걸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저걸 다 이제 걸어서 가는 건데. 또 옆에가 다 포도밭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게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끝이 없네요. 굉장히 어. 빨리 걸어가요. 와. 저기 제가 시속 5km까지 나중에 실력이 화나신 거 늘더라고요. 아니죠? 처음 시속 2km에서 시작되는데 어. 나중에는 이제 체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저기 보이는 것이 마치 뭐 포토샵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네.
네, 컬러감이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특히 이곳에는 여러분 따빠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스페인에서 유명한 그 소량으로 입에 쏙 들어가게 먹는 네, 네. 그 스페인식 안주 같은 거 말합니다. 근데 따빠스와 핀초스가 스페인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리오카주는 좀 쬐끔한 편인데 이 안에 있는 그 주도인 로그로니아에 딱 도착을 하면은 그 안에 그 까이델 라우레라고 아주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 핀초스와 따빠스 집이 쫙 모여 있고요. 여기에는 오믈렛 하나로 아니면 버섯 구이 하나로 200년을 이어온 따빠스 집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먹고 이제 가는 그 즐거움,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중간중간 쉬는 마을에서 그 지역에 제일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그쵸. 있겠네요. 네, 이쯤 거기 되면 한 와인 한 200km 잔. 정도 좀 넘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게 되죠. 이걸 앞으로 30번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놀라게 되는데 이제 몸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적응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어떤 길이 펼쳐지냐면 까시아 이 레온이라고 해서 이 산티아고 길 중에서 가장 긴 구간 사실은.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 지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하시는데요. 이 지역은 일명 메세타라고 불리는 내륙 고원지대 사막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고 어떤 때는 50km까지도 네, 뭐 카페나 호텔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도 당연히 없고요. 굉장히 힘든 구간이죠. 그러나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와. 그래서 근데 정말 여기 또 달라요. 그런 게 정말 눈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와. 펼쳐지기 이게 때문에 웬일입니까? 예,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풍경. 저희가 제일 많이 한 말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매일매일의 다른 풍경, 그 어떤 다양성에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육체와의 어떤 싸움을 넘어가서 정신적인 싸움의 길에 들어선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은 그래도 많이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걸음도 빨라졌고 이제 걸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옆에 아름다운 풍경도 없는 데다가 그늘도 없고요. 아침하고 저녁에는 자고 있으면 그 흔히 말하는 알베르게라는 숙소 아니면 호텔에서 창문이 확 열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바람이 많이 세게 불다가도 낮에는 살을 태울 것 같은 그런 태양이 이제 내리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이겨내고 나면 다음 지역 마지막 구역인 갈리시아 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예. 갈리시아는 정말 요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숲이 갑자기 펼쳐지면서 진짜 아름다운 목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금발 황소라고 하는 바카루비아라고 아주 황소도 예뻐요. 네. 그런 소들이 이제 있는 그런 목장지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그 정신적인 싸움까지 이겨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갑자기 이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길만 걷기 때문에 사람도 많아지고요. 뭐 카페도 많아지고 정말 힘든 줄 정말 모르고 이때는 정말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 길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걷게 되죠. 말씀하신 순례길의 마지막. 광야를 지나야 이런 천국을 또 만나는군요. 맞습니다. 정말 정말 아름다웠고요. 이 길을 다 걷고 나면 정말 드디어 이제 목적지인 800km 구간이 다 달았을 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진 속에 보면은 도착을 해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 친구들이 있는데 마지막 3일을 제 가장 좋은 친구들이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찾아와서 같이 걸으면서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기 전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이 막 바뀌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이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전날 잠을 자지 못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도착했을 때 반대였어요. 굉장히 감격스러우면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담담하고 뭔가 약간 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때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왜 그런 소설을 썼는지 저는 비로소 이해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많은 길을 걸어가야 했다는 것을 도착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까미노가 아까 우리 1등이 주제긴 하지만 넘버원 트레킹 코스를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1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진짜 1등의 삶은 내 주변에 있는 행복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돌아왔습니다.